여기 보면 제주시 환경부는 주머니에서 물건번호 2번이죠. 조금 아까 거는 물건번호 1번인데 물건번호 1번에는 집이 없는 거고 물건번호 2번에는 지금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권으로 나오자마자 누군가가 2억 5백인데 2억 1,300에 낙찰을 받았죠. 2억에 낙찰 받은 겁니다. 평수는 74평입니다. 74평인데 2억에 낙찰 받았는데 불허가가 났죠. 근데 지목이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을 해라 뭐 해라 뭐다 때문에 이것이 불허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라는 얘기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지목이 답으로 만들어 놨고 지목을 대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대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농지증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농지증을 해갖고 오라고 해서 불허가를 낸다고 할 때는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는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보겠는데 이것도 지금 불허가가 났는데 조만간 이것이 다시 재경매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아까 물건번 1번하고 2번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면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금방 지금 물건번호 1번으로 들어가도 될 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것도 바다에서 115m니까 뭐 열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대지인데 250평인데 4억 4,700에서 시작해서 3억 1,300까지 떨어졌죠. 이것은 보기에는 평당 좀 150만 원 가까이 간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거죠. 150만 14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것은 지목은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까 거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했던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땅이고 이것은 지목이 대지인데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아까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 그 제곱미터당 상한선이 5만 원이다 보니까 16만 5천 원이 우리 아까에 있는 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더 붙여야 되는 거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지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변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제주도에서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땅과 제주도에서는 주변에 집이 안 지어져 있는 땅하고 제가 구별을 했었죠. 왜 제가 구별을 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상수를 끌으려고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집이 없을 때 내가 상수, 그러니까 우물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상수를 끌기 위해서 1km, 2km를 끌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상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주변에 이렇게 집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로를 통해서 상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배수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집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부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바닷가에서는 한 700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700m면 상당히 좀
어른 거 500m 이내면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700m 떨어졌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700m이기 때문에 걷는 도로 따라서 걷는다면 800m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와는 아까처럼 100m처럼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보면. 강원도 11번째 물건입니다. 강원도 고성 대지 창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서 새로이 다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나온 물건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땅이 41평인데 상업지역이죠. 용적률과 건폐율이 80%까지 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거진항에서 226m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번에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슈퍼가 있고 그 옆에 창고입니다. 이거는 슈퍼는 이 앞에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먼저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가격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게끔 되면은 5억 1,500에 됐죠. 평수가 몇 평이죠? 1억 6천 아니 그러니까 167평에 5억 1,000이라는 얘기는 약 평당 300만 원이 좀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대로변에 있지 않고 이거보다는 하나 뒤에 있는 겁니다. 뒤쪽으로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40평 정도의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150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으로도 봤을 때에 승산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제가 이거는 공투로 하자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40평 되는 거에 그 땅에다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3층 정도의 건물을 짓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왜 보면 왼쪽에도 여기 3층짜리 집을 지었죠. 여기도 여기 창고 건물과 한 3층짜리 집을 지었으면은 2층, 3층이면 거진항이 어떤다? 조망권이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월세를 주면서 팔 수 있게끔 됐을 때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했을 뿐 실수요자가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열두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마포구 토지 건물 4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9억 1천에 시작해서 7억 9,3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공투에서도 이거는 한번 판단해서 해봤으면 싶은 물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게끔 되면 이것이 몇 분의 1이죠? 4분의 1 지분이죠. 4분의 1 지분이고 7억 9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면 이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세입자가 있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3천만 원에 얼마죠? 지금 월세가 282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2천만 원이 얼마죠? 182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00만 원이 얼마죠? 75만 원이죠. 저는 여기에 이 전영석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에 280만 원을 내고
월세를 내고 쓰고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을 전체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빌렸는데 280만 원이다. 저는 모르겠는데 제 아이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손자가 조금 나이 먹어갖고 아마 전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대부분 요새 젊은 사람들도 전세라는 것보다는 뭐 원룸에 가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주거의 형태가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가 집을 샀다가 팔려고 하면은 전세를 준든지 세를 줬을 때는 4년이죠.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팔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전세를 주고 있다가 월세를 주고 있다가 팔았는데 이제는 팔려고 마음먹으면 세도 못 주는 시대예요. 이제는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일 먼저 아까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주인들이 이렇게 세를 주고 있죠. 그럼 이 집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고 세 명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 어떻게 내놓으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소송을 해가지고 지료가 발생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몇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지분을 다시 경매로 지불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7억 9천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다는 얘기고 지분이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공투로 들어가는 게 시세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공투 임원들께서도 이것도 한번 아까가 제주도 물건도 생각해 보시고 이 물건도 같이 판단해서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대출한테 대출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세를 쓰면 대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많이 남는 게 없죠. 이자로 다 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공투가 이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지배 청구를 할 때 임차인들한테 해야 되나요? 공동지분자들한테 해야 되나요? 공동 지분권자들한테 하는 거죠.